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미통당 21대 국회 시작부터 발목 잡기 들어갔다 입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시작부터 발목 잡기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 상임위 위원 법사위 예결위 내놔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자 이들이 내민 카드는 공수처 무력화입니다. 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 공수처죠. 공수처는 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3명, 그리고 여당 추천인 2명, 그리고 야당 추천인 2명, 이렇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당 추천인 2명은 지금 현재 미통당만 권한이 있거든요. 미래통합당이 이 추천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수처가 빨리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라든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무리한 기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통당은 이 상임위 위원장, 법사위와 예결위 안 주면 공수처 협조 안 한다. 자, 발목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참 짜증나는 집단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집단. 이게 미통당이죠. 미통당에게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미래를 보는 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제2차 무역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도올 선생은 21대 국회는 제2의 반민특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적폐 중에 이 친일 세력들, 이 세력들을 뿌리를 뽑아야지 대한민국은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친일 세력들, 뿌리 깊게 남아있는, 아직도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친일 세력들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미통당이죠. 자, 미통당이 법사위 예결위 안 내놓으면 공수처 우리 추천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예상됐던 바죠.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는 쉽게 출범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합치면 180석입니다. 이 180석으로 개정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 돼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지체되겠지만 충분히 뚫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없이도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미통당이 공수처를 볼모로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하게 된다면 이들의 대선은 완전히 물 건너 가는 것이고요. 다음 총선도 완전히 물 건너 갈 겁니다. 우리는 좀 조급하죠. 하루빨리 저 말도 안 되는 검찰들의 만행을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일벌백계 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연된다는 건 참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는 옳은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목을 잡고 징징거려도 이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가 옳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미통당의 발목 잡기에 민심은 더 이탈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태극기 모독부대들 같은 집단들만 지지층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짜증이 좀 많이 나시겠지만 길게 보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끝까지 발목 잡아 주시고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서 뚫고 쭉쭉 전진해 나가면 된다. 간단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법정 출석 입장문이라는 걸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잠깐 들여다볼게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됩니다. 셋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자, 이게 두 번째 글이죠.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이제 피고인 측의 입장도 보도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는데 이런 부탁 두 번째입니다. 기레기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일단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이 씌운 죄목, 감찰 무마, 직권 남용, 감찰 무마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감찰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검찰이 씌운 프레임은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 건데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건 감찰 대상자가 나 감찰 안 받을래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자, 유재수 전 부시장인가요? 유재수 감찰 관련돼서는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감찰에 불응하자 그동안에 모았던 정보와 비위 사실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금감위로 이첩시켰습니다. 이게 사건의 전부예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민정수석실에는 없습니다. 감찰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감찰을 할 수 있는데 감찰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감찰 무마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죠. 그걸 검찰은 이용한 거예요. 검찰은 조국이란 사람이 유재수의 비위를 덮어주도록 노력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재수란 사람이 감찰을 받다가 어느 순간 감찰을 안 받습니다. 거부해요.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감찰반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검찰에 이첩하든 담당 부서에 이첩하든 자신들이 했었던 감찰 내용 거기까지 이첩시키는 게 감찰반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조국 전 민정수석은 감찰반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유재수라는 사람을 금감위에 넘긴 거예요. 이첩을 시켰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어디에 직권 남용이 있고 어디에 감찰 무마가 있습니까? 감찰을 받겠다고 했는데 감찰을 안 했다. 이게 감찰 무마겠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씌운 프레임. 감찰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라는 프레임. 일반 국민들은 감찰이라고 하면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강제 수사도 할 수 있고 소환도 할 수 있고 검찰처럼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검찰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죠.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소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소할 수 없는 사안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기소처럼 말이죠. 이들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그냥 묻어버리기 위해서 기소를 남용한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조져버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폭 같은 새끼들이에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언론에게 부탁합니다. 기레기들에게 부탁합니다. 검찰의 입장만 보도하지 말고 피고인의 입장도 이제는 보도해달라.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주십시오. 기레기들이 이 얘기를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이 언론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검찰이 1도 건진 게 없다. 언론이 그렇게 검찰을 빨아제껴줬지만 확실하게 검찰의 주장이 증명된 게 1도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검사들이 특수부 모든 검사 동원하고요. 100군데가 넘는 곳 압수수색하고요. 언론이 총동원돼서 조국과 정경심 교수 그의 가족들을 파렴치한 사람들로 만들어 놨지만 검찰이 주장했던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아직까지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한명숙 전 총리를 아무 죄가 없는 한명숙 전 총리를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의 아주 이 극악하고 나쁜 짓들. 이들은 이런 짓들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질 못해요. 왜냐? 우리는 그런 집단이야. 우리를 건드리면 큰일 나게 만들어줘야 돼. 한번 본 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검사 동일체. 이 얼마나 조폭 같은 마인드입니까? 자, 검찰개혁 공수처를 통해서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되는데 미통당이 방해를 하고 나섰습니다. 뭐 그럴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아직까지 있는 이해찬 당대표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발목 잡기 계속한다면 모든 상임위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상임위 딱 가져가고 남은 거 미래통합당한테 가지려면 가지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턴을 미통당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미통당이 이것도 안 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의 역품을 너무 맞을 게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177석, 180석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뜻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진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 늦을 수는 있으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